최첨단 암 치료법의 미래가 수백 년 된 약초 처방전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요, 이 고대의 지혜랑 현대 과학이 딱 만나서 암 면역 치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를 풀어내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인데요. 아니, 어떻게 아주 오래된 한방 처방이 이 최첨단 암 치료의 효과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까요? 오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이 면역 치료라는 게 도대체 뭔지, 얼마나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는지,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심각한 벽에 부딪혔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면역 치료, 그중에서도 면역관문 억제제, ICI의 개념은 진짜 획기적이에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약물을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우리 자신의 군대, 바로 이 면역 체계를 똑똑하게 훈련시켜서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내 공격하게 만드는, 뭐랄까, 재교육시키는 방식인 거죠. 정말 대단하죠? 그런데 말이죠, 이 엄청난 기대 뒤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. 와, 이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암 환자 10분 중에 7, 심지어 9분은 이 치료에 거의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면역 치료가 넘어야 할 거대한 벽, 바로 그겁니다.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도대체 왜 우리 면역 체계는 어떤 암세포는 귀신같이 찾아내서 공격하는데 어떤 암세포는 마치 투명망토라도 쓴 것처럼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걸까요? 과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고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실마리가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곳에서 나타났거든요. 바로 고대의 약초 처방입니다. 네, 그 주인공은 바로 보중이끼탕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수백 년 동안 기운 없을 때 기력 보충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써왔던 아주 유명한 전통 한약 처방이에요. 연구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. 우리 연구는 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기 위해 한약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연구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던 이 두 영역을 연결한 거예요. 전통 한의학이 어떻게 최첨단 과학의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 오래된 처방이 우리 면역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냈을까요? 그 아주 치밀했던 조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과학자들이 이 오래된 처방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쳤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그냥 뭐 약초 달여서 먹어봤더니 좋더라,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. 우리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잖아요.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이 약초 성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유전자 신호를 전부 읽어내는 거예요. 거기다 세포들끼리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 복잡한 네트워크까지 분석하는 정말 정교하고 다층적인 최첨단 과학 기법이 동원된 거죠. 이 복잡한 실험 과정을 4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약초 추출물을 준비하고요. 둘째,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5종류의 세포에 이 추출물을 투입합니다. 셋째, 각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는지 그 반응을 싹 다 읽어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도를 그려보는 거죠. 자,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실험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. 그 놀라운 발견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면역 치료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? 당연히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최전방 병사, 바로 T세포를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당연히 이 보중액기탕이 T세포를 직접적으로 확 활성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죠.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. 이 예상이 완전히 제대로 빗나갔습니다. 면역계의 최정예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T세포나 NK세포에서는요, 유전자 반응이 진짜 너무 미미한 거예요. 고작 100개에서 150배 정도의 유전자만 살짝 반응했을 뿐이에요. 이건 뭐 연구진들이 기대했던 반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죠. 진짜 폭발적인 반응은요,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. 바로 B세포, 대식세포, 수지상세포처럼 면역 시스템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세포들,
여기서는요, 유전자가 막 수천 개씩 반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.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진들은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아하, 이 약초 처방은 말이죠. 최전방 병사들한테 직접 소리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저 후방에 있는 지휘본부를 완전히 깨워서 군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전략을 쓰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러면 이 지휘본부를 활성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암이랑 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간접적인 활성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휘본부가 딱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바로 이 그림처럼요. 마치 온 부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메신저를 온몸으로 쫙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무선 통신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각기 다른 신호가 각기 다른 부대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핵심 신호들이 뭔지 딱 알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TNF-알파라는 신호는 시스템 전체에 비상을 거는 경보벨 같은 역할을 하고요. 또 IL-1베타 같은 신호는 이미 싸우고 있는 세포들의 전투력을 더 끌어올리는 지원 신호인 셈이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CXCL9와 CXCL10 같은 모집 신호가 최전방의 T세포 병사들을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불러 모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면역세포가 거의 없어서 치료가 잘 안 먹히던 차가운 종양 있잖아요. 이걸 T세포 병사들로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서 치료가 아주 잘 듣는 뜨거운 종양으로 바꿔버리는 것.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발견이 앞으로의 암 치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그러니까 보중이 기탕은 암을 직접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. 대신 면역 지휘 본부를 활성화해서 T세포 병사들을 암이 있는 곳으로 집결시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면역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보조이 기탕이 기존 면역 치료제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조요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최첨단 과학의 한계를 돌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. 어쩌면 미래의 가장 혁신적인 치료법은요,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과거와 현재의 만남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